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원래는 김재원 의원이었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어디십니까? 좀 멀리 감이 먼 곳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는 대구에서 이제 낙선 인사를 하고요. 낙선 인사. 기차를 타고 대구에서 순천으로 가는 중입니다. 대구에서 순천으로 가는 중이군요. 네네. 예, 감이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천하용인 팀과 함께 블로그도 만드셨죠? 네, 맞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그전부터 끝나고 나서는 글을 많이 써보자라는 논의는 했었는데, 예, 본격적으로는 다 같이 낙선하고 만든 게 맞습니다. 네. 어떤 글이 주로 올라옵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치르면서 소회 같은 것들을 다 올렸고, 그다음에 그런 걸 이제 넘어가지고 좀 이제 정책적인 이슈,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과 포괄임금제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어제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하게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이미자 의원은 근로시간 늘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쉬게 하자는 거다, 오히려 줄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태세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논의는 주 69시간, 그 전에 사실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20시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시축적으로 하자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어찌됐든 한 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52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포괄임금제랑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공짜 야근을 해야 되는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제한 공짜 야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들이 사실 근로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공짜 야근을 허용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 주에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무작정 늘린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근로자들께서 우려를 충분히 가지고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가는 부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휴가와 연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방안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는 성공적이었습니까? 돌풍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네, 낙선한 선거가 다 아쉽죠. 낙선했는데 성공입니다, 이런 것도 좀 우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인지도나 아니면은 쌓아놓은 정치적인 자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전한 결과 아닌가 싶고요.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인지도나 중량감이 있는 상황에서 좀 빨리 출발했다면은, 제가 이제 양강 아니면 1, 2위 주자로서 이렇게 뛰어들었다면은 제가 내놓는 메시지들의 어떤 파괴력이나 전달력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정치 스타트업을 차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뭐요? 정치 스타트업이요. 정치 스타트업?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료들도 얻었고, 또 이준석 전 대표와 협업을 하고 또 신뢰관계를 쌓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천하용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돼가지고, 좀 재밌는 게 벌써부터 천하용인과 같이 정치하고 싶다라고 하는 연락들이 막 오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 세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않았나,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내 벤처기업을 보통 만들면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따로 뭐 한 5년 동안 열심히 해봐라라고 하면서 근무 요건도 좀 좋게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성공을 하면 스핀오프를 하고 뭐 분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는 지원은 추방만 안 당해도 다행이죠. 뭐. 추방만 안 당해도 다행이다. 네, 오늘 원래 나오시기로 돼 있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뭐 저희가 훌리건이다 뭐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정당이든지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이제 국민의 모습과 좀 닮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우리 당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 또 뭐랄까요, 좀 쓴소리라고 하는 측면을 저희 정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천하용인 팀이 충분히 뭐랄까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총장 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계 인사들 포용까지는 뭐 국민들 당원의 뜻 뭐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 공천 문제랄지 이런 거는 뭐 아직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당내 개혁 세력 내지는 쓴소리를 하는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도부도 입장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돼 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자꾸 뭐 누구가 누구를 포용하고 품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시혜적인 내지는 뭐 동정적인 그런 관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이게 대등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서로가 서로의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야 이게 논의가 되는 것이지. 총선 다가오면 아마 우리를 찾을 것이다. 뭐 저희가 대놓고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대놓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대놓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너네한테 공천 줄지 말지 우리 마음이야 이렇게 간다면은 저는 그런 자세가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뭐 사실 제가 이제 엊그제까지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뛰었던 사람 입장에서 정부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것은 아직 좀 조심스러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회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는 성과 외에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당국이라고 하는 곳이 나름대로 물밑에서 뭐 많은 노력과 또 성과를 얻기 위한 그런 뭐 시도들을 하지 않았을까.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봐보자.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약간 실망스럽습니까? 이게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또 유도신문을 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으로 얻는 게 이게 왜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했잖아요. 저도 이제 결국 우리가 외교도 물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 외교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또다시 어떤 방향성이 바뀌거나 하지 않으려면은 국민들의 동감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외교적인 그런 메시지나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내지는 충분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도 분명히 좀 돌아볼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하여간 수치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게 근로시간이랄지 이게 지금 한일 정상회담 전후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네, 물론 뭐 지금 큰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그 전당대회 때 있었던 어떤 기대감들, 특히 국민의힘이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변화되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내지는 개혁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결과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기대한 방향으로 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와중에 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정책 이슈들이나
외교적인 어떤 내용들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지지율이 아무래도 하락세를 보이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좀 심각한 게 20대의 여당 지지율인 것 같은데 한국갤럽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 여당 지지율이 13%예요. 네, 굉장히 낮죠. 사실 저희가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졌던 40대보다 지지율이 지금 낮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또 젊은 최고위원분들이 또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또 나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최고위원들이. 네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천하용인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 활약이. 기본적으로 저희도 당연히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또 젊은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천하용인이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저희도 낙선한 입장이고 또 저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의 활동이라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히려 이제 저희가 들이 좀 묻히거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천하용인 팀이 억압받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온다면은 저희가 내놓는 메시지의 파괴력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여론조사 한국갤럽은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거법 개편과 관련해서 좀 급작스럽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 세 가지 안 중에서 이런 반대 표명을 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여론을 좀 살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좀 거부감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여보세요? 잠시 끊어진 것 같습니다. 끊어졌군요. 이게 아무래도 열차에서 통화를 하다 보면 아까 그 음성이 아주 잘 들어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는 반면에 갑자기 또 중간중간에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개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고요.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20대 여당 지지율 13%로 집계됐다. 근데 이제 20대 그 표본은 아주 작기 때문에 그거는 또 표본 오차가 확 벌어집니다. 그거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지금 연결됐죠? 네. 역시 베테랑 진행자십니다. 제가 기차에 있다 보니까 연결 자체가 아무래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새 원내대표는 누가 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분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특정한 분을 거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좀 다른 목소리를 내실 수 있고, 또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분이라면은, 그나마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펀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